아이고, 요거는 잘 안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잘 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타민 중에 비타민 C가 왕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비타민 C에 대해서, 왕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비타민 C를 체내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 합성 효소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몸 안에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식품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요. 그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까요? 괴혈병입니다. 혈관이 괴사하는 병, 괴혈병이라고 하죠. 네, 괴혈병에 걸려서 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타민 C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1번,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과 남녀 호르몬 생성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또 남녀 호르몬 생성을 해준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콜라겐이라는 것은 결합체의 그 세포, 그 조직을 말하는 건데요. 음, 우리 신체 전체가 콜라겐 합성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뭐 머리, 모발, 뭐 눈, 치아, 뭐 관절 뭐 다 해서 그래서 다 콜라겐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꼭 필요하고요. 또 호르몬 생성에도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는 꼭 먹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비타민 C의 하루 흡수량은요, 한 사실은 학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00mg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들어보면은 100mg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메가도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 하루의 흡수량은 한 100mg이지만 그 우리는 100mg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의 많은 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C는요, 6시간 동안 그 효과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6시간 동안 비타민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체내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3시간 동안 비타민 C가 쭉 채워졌다가 채워지면서 3시간 이상 지나가면은 그 효과가 조금씩 내려가 가지고 6시간 후에는 비타민 C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주면 좋겠지만은 시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식사 때, 그래서 하루에 서너 번씩 섭취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면 사실 공복에 먹어도 속쓰림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 비타민 C 먹는 방법은 식사 때 같이 먹으면 좋다. 아니면은 식사 후에 바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C의 부족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신가 하면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비타민 C가 확실히 부족하게 되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신하는 임산부들께서는 엽산을 먹게 되는데
임산부에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태아의 소 소뇌의 발달이 잘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필히 임산부에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유 중에도 먹어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인제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과 남녀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C는 면역이에요, 면역. 면역. 그래서 비타민 C는 우리 몸 안에 세포에 들어와 가지고요. 면역 세포를 만들어 줘요. 그리고 어 외부로부터 침입해 오는 바이러스를 감염을 막아 주기도 합니다. 충분히 먹어 줘야지 면역 세포를 잘 만들어 줄 수 있고 감염도 막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비타민 C와 관계되는 질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암 예방과 치료에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음. 암은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이 망가졌을 때 혈관이 찐덕찐덕해지고 혈관이 지저분해졌을 때 예 그 혈관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한 곳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 염증이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은 혈관 질환인데요. 특별히 이 암이 어디서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위장 속에서요. 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이 위장에 머무르는 동안에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발암 물질이 생기게 돼요. 어 그런데 우리가 식사 중간에 식후에 비타민 C를 먹어 주게 되면 발암 물질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위암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예방뿐만이 아니라 암 치료할 때도 비타민 주사를 놔 주거든요. 저도 비타민 주사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딱 항암 치료 딱 들어가게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비타민 주사부터 어 링겔을 딱 놔 주더라고요. 그래서 암 예방과 치료에 비타민 C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에도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즉 비타민 C는 비타민 E 즉 토코페롤을 만드는 데에도 관여하게 되는데요. 심혈관 질환에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감기 예방에도 비타민 C가 아 좋습니다. 비타민 천을 천을 시간마다 먹으면은 열도 있다가도 열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비염도 호전이 되고요. 어 제가 감기 들었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은 자기는 감기 들었을 때에 귤을 한꺼번에 30 개를 먹어 버린대요. 그러면은 감기의 지속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얼른 속히 회복이 되는 것을 자기가 비법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실험 주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비타민 없는 쥐, 비타민 있는 쥐를 실험을 해 봤더니 비타민 없는 쥐는 면역 물질을 만들지 못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간 손상 회복에도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손상된 간도 비타민 C가 회복시켜 줘요. 그래서 또 백내장, 눈에도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겨 가지고요.
눈에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백내장이 생기게 되고 또 결막염도 생기고 또 눈곱도 자주 끼고 그러는데 비타민 C를 먹어 주면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고혈압과 당뇨에도 비타민 C가 또 필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도 역시 혈관 질환인데요. 어 혈압을 내려 주고요. 또 당뇨 합병증을 막아 줘요. 막아 주고요. 왜 당뇨는 인슐린 생성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이유가 비타민 C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슐린 생성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에 걸린다고 그렇습니다. 음. 비타민 C를 계속 또 많이 먹어 주게 되면 합병증도 막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투석 받을 일도 없겠습니다. 어 제가 당뇨 걸린 지 한 3-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이 당뇨에 대해서 당뇨가 내가 왜 생겼는지, 내가 뭐 때문에 생겼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본 초기에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부족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비타민 C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C를 많이 먹어 주게 되면 아 당뇨에도 조절이 잘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는 제가 당뇨니깐요. 당뇨는 3 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 가지고 어 당화혈색소를 검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3 개월에 한 번씩 검사되는 것은 3 개월 만에 몸이 바뀌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비타민 C를 먹어 주게 될 때에 최소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3 개월 이상은 최소 3 개월 이상은 돼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비타민 C를 먹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 비타민 C를 많이 먹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정보를 듣고 어 한 5 개월 전에 그런 소식을 제가 어 접하게 돼 가지고 비타민 C를 평소보다 고용량으로 먹었습니다. 만 까지 먹었습니다. 8천 에서 만 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물론 해모임도 같이 먹었어요. 해모임도 혈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관을 개선해 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는 그때 당화혈색소가 제가 7 이었거든요. 7 이었는데 6 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를 잘 봐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그다음에 비타민 C는 노화와 치매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 비타민 C를 먹으면은요 피부를 젊게 해 주죠. 피부를 젊게 해 주고 얼굴에 기미, 주근깨 또 없어지고요. 또 얼굴에 탄력도 주고요. 그래서 우리를 젊게 해 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뇌입니다. 뇌. 머리, 뇌 그리고 부신이거든요. 20%가 우리 몸의 20%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뇌에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해요. 비타민 C가 없으면은 치매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뇌는 그 산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
그런데 그 비타민 C가 또 산소 운반을 잘해 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 뇌에 필요한 산소, 비타민 C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C는요.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도 특효입니다. 아 우리의 모든 것이 바이러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독감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 감염인데 바이러스 감염에도 좋지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면역을 생기게 해 주니깐요. 또 소아마비 있죠. 옛날에 소아마비 아기들이 많이 걸렸잖아요. 소아마비에도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어 치료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호전이 된다는 그러한 어 학술 보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비타민 C는 스트레스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비타민 C가 모자르면 우울증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한테 비타민 C를 처방해 준다고 합니다. 주의 실험에서 비타민을 먹인 쥐 안 먹인 쥐에다가 스트레스를 막 줬어요. 그랬더니 비타민 C 먹인 쥐는 괜찮고 비타민 C를 안 먹인 쥐는 죽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스트레스에도 비타민 C가 아주 좋은 효과를 본다는 것을 실험주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물론 피곤할 때에도 좋지요. 그다음에 인제 혈관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혈관 관계에서는 일단 혈관을 보호해 주잖아요, 비타민 C가. 어 혈액에 비타민 C가 40 내지 60%가 혈액에 비타민 C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뇌에 부신에 예 필요하고요. 나머지 또 뇌 부신에 필요하고요. 그래서 괴혈병 혈관이 괴사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 괴혈병을 막아주니까는 어떻게 해요? 혈관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상처 치유에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줘 가지고요. 어 빈혈 치료에 또 도움을 주고 있지요. 뿐만이 아니라 또 골다공증 즉 결합 조직 즉 콜라겐 이기 때문에 뼈에도 좋고 여러 가지 근육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비타민 C 역할 중에 세 번째 항산화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산화 작용이라는 것은 세포가 산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세포가 산화가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모여 가지고 5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그 염증이 모여 가지고 딱딱하게 굳으면서 암이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타민 C가 우리 몸이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항산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막아줘요. 활성산소는 유해 산소예요. 필요 없는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산소거든요. 이 산소는 우리가 인제 산소를 호흡으로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인체에서 쓰고 남은 산소가 있어요. 그 산소가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어서 산화력이 커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염증도 감소시켜 주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도 없어지고요. 고지혈증도 그래서 호전이 되고요. 동맥경화증에도 개선을 시켜 주고요. 혈관 건강에 도움을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건강은 예
피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잘 관리하게 되면 모든 질병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 비타민 C를 어떻게 복용을 하느냐? 올바른 섭취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인제 학술적으로는 100ml 정도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 100ml 먹었다고 해서 100ml가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한편으로는 많이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이런 의미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느냐 하면은 소변은 방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 비타민 C가 방광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 방광에 있는 활성산소를 에, 보호해 주게 돼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어 소변으로 배출되게끔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것은 방광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러한 어 이황재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이황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바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염창환 의학 박사님의 그 또 내용과 또 진약사 모래, 그 세 분의 것을 제가 주로 듣고 요약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방광을 하게끔 하시는 바람에 인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신 것이다. 예. 그러니 예, 많이 먹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메가도스를 하고, 메가도스라는 것은 고용량을 많은 양을 복용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즉 이 2000ml 짜리를 하루에 뭐 3번 내지 4 번까지 먹으라는 건데요. 음 200ml를 이제 그냥 그 포를 털어서 먹기가 좀 불편하기는 하긴 해요. 근데 인제 먹을 때 어 얼른 먹어 버리려고 저 목 안에다가 포를 타면은요, 오히려 더 먹기가 힘들고 음 입안 쪼끔 중간 정도쯤에 포를 털어서 얼른 물을 마시면은 이제 되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비타수를 만들어서 물에다가 잘 먹 타 먹습니다. 그래서 어 비타민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잘 녹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물에 타 먹고 또 물을 또 많이 먹게 되고 희석하게 되고 그러면 인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인제 비타민 C는요. 에 비타민 C는 뇌와 부신에 많이 들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신은 근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부신은요, 아시겠지만은 신장 있잖아요. 신장에 우리가 좌우에 한 개씩 신장이 있잖아요. 좌신장, 우신장이 있잖아요. 콩팥. 그 신장 그 콩팥 위에 바로 붙어 있다고,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한 6-7 그램 정도로 그런 무게가 되고요. 그래서 인제 그 뇌와 부신에 그 비타민 C를 에 많이 필요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먹을 때 혹시 소화가 안 될 때 인제 비타민 C가 산이잖아요. 산이 적당히 들어감으로써 소화 효소제에 나오는 위장 기능을 잘 일으키게 돼서 자극이 되어서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요. 또한 위축성 위염이 있으신 분, 장생 피화성이 있으신 분, 역류성이 있으신 분들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은 많이 효과를 보시고 개선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신경에도 많은 관계가 되는데요. 신경증, 근육 떨림에도 관계가 또 있으면서 어 불안정하신 분들, 우울하신 분들 아까 스트레스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이 불안정하신 그런 분들이 비타민 C를 먹음으로써 또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인제 비타민 C는 어린이용은 또 따로 있고요. 비타민 C는 에 중국하고 영국에서만 만들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는 애터미는 영국 거 재료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인제 물어봐요. "비타민 C는 천연으로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먹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면서 꼭 이렇게 만든 합성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 즉 과일이나 야채에 비타민 C가 들어 있으면은 얼마나 들어 있겠습니까? 귤 하나에 20, 오렌지에 30, 뭐 피망에 뭐 10,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뿐이 안 들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2천 까지 그 용량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과일과 야채를 한 바구니씩 몇 끼마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비타민 C는 천연이나 합성이냐 관계없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구로 된 알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구로 된 그 알약에는 그 경구로 만들다 보니까 첨가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 오히려 "경구보다는 분말이 더 좋다."라는 것이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한 가지 인제 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위가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중성 비타민이 있다고 합니다. 중성 비타민에는 칼슘형 비타민이 있고 나트륨형 중성 비타민이 있는데 나트륨형을 먹으면 안 되고 칼슘형 중성 비타민으로 먹어 주면은 되는 거고요. 발포 비타민이 또 있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발포가 되어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비타민이 녹는 비타민이 있어요. 그런 거 인제 드셔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발포 비타민에는 나트륨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씩은 뭐 먹을 수야 있기는 있겠죠. 그리고 인제 "종합 비타민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는데 종합 비타민과 종합 비타민은 과 달리 비타민 C로만 또 따로 먹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인제 부작용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요. 비타민 C를 그러면은 얼마만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부작용인데 그 미리수를 점점 올리면서 설사가 나면은요 고때 조절하시면 됩니다. 설사가 난다든지 울렁울렁거린다든지 하면은 고때 예 만약에 8,000을 먹고 설사가 났다 그러면은 인제 8,000 에서 쪼끔 용량을 낮춰서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작용은 없고 가스가 어 찬다고 합니다. 네 가스. 그래서 제가 요새 가스가 많이 차나 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장결석이 생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녹살상 때문에. 음. 근데 인제 이것도 많은 조사를 해 보셨는데 신 비타민 C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질에 따라서 신장결석이 안 생기는 분은 안 생겨요. 그러나 또 신장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여기 이 보면은 들어있는 음식은 아시겠지만은 과일이나 야채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는데요. 과일이나 야채를 항산화제 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귤, 오렌지, 자몽, 레몬, 토마토, 감자, 브로콜리, 키위, 피망, 딸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애터미 바이탈 메가 비타민 C는 레몬 맛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 가지 과일 과 채소가 구원료로 들어갔는데요. 7 가지가 뭔가 하면은 레몬, 오렌지, 망고, 석류, 딸기, 호박, 귤 이렇게 7 가지의 예 과일과 채소가 부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2,900 아니 29,000 원이고요. 13,000 PV이며 90호가 한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어 가끔 국수 뭐 밀가루, 빵 뭐 과일 또 그런 거 잘 안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대접해 주시는 바람에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먹습니다. 먹고요. 집에 와 가지고 얼른 비타민 C를 2,000 짜리를 2개 정도 어 사서 먹고 해모임도 2포 정도 먹고 그러면은 그전에는 제가 아침 공복 혈당이 좀 높으면은 140 음 그 정도 아침 공복 혈당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저도 인제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4 월달 5 월달서부터 제가 시작해 가지고요. 이제 인전 한 5 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 가지고 요새는 계속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3 개월 전까지는 그래도 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좀 혈당 치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더니 요새는요. 음 잘 조절이 돼 가지고 110 정도 공복 혈당이 110 정도로 그렇게 꾸준하게 예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수나 빵 같은 거 그런 거 평소보다 많이 잡숴서 이제 불안할 때에는 네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잡숴 주면은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타민 C에 대해서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유를 없애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공유가 없어지나요? 네. 네. 없어졌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학문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타민 C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꼭 '만병통치약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강의 굉장히 잘 들었고요. 자 우리 그 사장님들 할 얘기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소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임진구요. 네. 네,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하는 임진구입니다.
오늘 김은성 사장님 비타민 C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꼭 박사님이 나오셔서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비타민 C를 다른 것보다 건강식품 중에서 제일 먼저 접했는 것 같아요. 비타민 C를 제가 좀 신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냥 저는 내가 좋아서 비타민 C는 꼭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비타민 C를 먹기 시작했는 지가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데 거 타해서 거 먹다가 에타오미로 바꿨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수시로 먹었어요. 수시로 먹고 돌았으면 또 먹고 먹고 돌았으면 또 먹고 이렇게 하여튼 맛있게 지금까지도 그 맛이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또 김우성 사장님 강의하시는데 도저히 못 참아가 또 먹었어요. 또 하나 털어였습니다. 털어였고 물 마셨는데 진짜 비타민 C는 너무 맛있고 맛있어서 진짜 먹고 또 먹고 애들도 진짜 먹어도 아무 그게 없을 정도로 저는 메가는 먹으니까 좀 더 저하는 거는 조금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서 메가 먹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바꿨어요. 그냥 500으로 바꿔서 500을 자주 먹자 해서 500을 자주 먹고 있습니다. 바이탈 컬러도 먹으니까 저는 이렇게 목 농금을 잘 못해요. 알약 같은 거를 먹으면 자꾸 걸려요. 그래서 제가 델수즘 알약을 잘 안 먹는데 바이탈도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자니까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탈도 먹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본인들이 먹는 게 틀리겠지만 저는 비타민 500이 먹기가 좋아가 제가 권하는 것도 소비자한테는 권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500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량이 적은 것 같으면 하나 더 먹어라 이런 식으로.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김은성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애터미에는 다양한 비타민이 나와서 소개하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 네, 남혜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비타민 C가 당뇨에도 좋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해모임을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데 비타민 C도 좀 더 열심히 권해야 될 것 같아요. 비타민 C 메가요법은 저는 이제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또 대용제약에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대용제약에 다닐 때 제가 다닐 때 시콜드라는 감기약이 이제 나왔어요. 런칭이 됐어요. 대용제약에서. 감기약인데 비타민 C랑 또 회복을 도와주는 비타민 B1, 2 이렇게 같이 들어간 감기약이에요. 그만큼 감기가 걸렸을 때 비타민 C가 좋은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고 시콜드가 개발되고 나서는 굉장히 매출 급상승, 굉장히 많이 판매된 감기약이거든요. 그만큼 비타민 C가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에 좋다는 건데 이제 어떤 의사분들은 뭐 특별히 메가도스를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강남의 모 의원에서는 저희 남편이 다니는 의원에서는 메가도스를 적극 권장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3g을 먹으라고 했었는데 지금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2000mg, 그러니까 2g까지만 먹는 게 좋다, 하루에. 그럼 우리 메가 비타민 C 한 포를 먹으면 되죠. 근데 메가 비타민 C가 굉장히 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 거를 원래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메가 비타민 C보다 그냥 500ml짜리 비타민 C를 4개를 먹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가 비타민 C도 이제 그냥 합성으로 먹었을 때는 사실 조금 신장 결석이라던가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수용성이라서 남는 건 다 소변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이게 비타민 C의 흡수라던가 처리를 도와주는 활성이라던가 이런 처리를 도와주는 조효소가 없기 때문에
네, 합성에는 이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배출이 잘 안 되고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타민 C도 과잉했을 때 비타민 C 가다 부작용 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간호학과 다닐 때 양리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처리가 잘 안 돼서 비타민 C가 몸에 쌓이면은 뭐 신장 결석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력증이라든지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조효소가, 그러니까 천연 비타민 C가 포함된 비타민 C를 먹으면 조효소가 충분히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활성도 더 잘 되고 남는 거는 안전하게 다 배출되는 것 같아서 비타민 비타민 C가 특히 메가도스로 먹었을 때 좀 안전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500mg짜리, 임진구 사장님처럼 500mg짜리 비타민 C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시지 않고 맛있으면서 이제 천연 재료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뭐 울금이라던가 네, 아니면 상황버섯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면역력 높이는데 좋은 그런 재료들이 또 추가가 많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굉장히 비싼 원료죠.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함께 500ml짜리 비타민 C에 들어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즐겨 먹고 우리 아이도 즐겨주는데 사실 비타민 C가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위 자극을 시켜서 식후에 반드시 드시라고 해요. 그런데 애터미 비타민 C 500mg짜리는 그냥 빈속에 드셔도 위장이 아주 약하신 분, 제 파트너 중에 인도네시아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위장이 너무너무 약하신 분이에요. 너무 말랐어요. 근데 그분조차도 빈속에 애터미 비타민 C 500mg짜리를 먹어도 하나도 속도 쓰리지 않았고 너무 편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메가도스를 또 그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위장이 엄청 약했거든요. 그래서 해모임 먹을 때도 식후에 먹었어야 됐고 비타민 C도 식후에 먹었어요. 근데 해모임을 지금 2년 이상 꾸준히 먹었더니 2년 정도 먹고 나서는 위장이 너무너무 건강해져서 빈속에 해모임이든 비타민 C든 아무거나 커피든 아무거나 먹어도 위장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메가도스 비타민 C도 빈속에 먹었을 때 이게 편안한지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더 이상 제 몸으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위장이 튼튼해져서. 그래서 혹시나 나도 위장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실험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것을 정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주로 500mg을 먹는데 저도 이렇게 코엔자임 Q10 때문에 조금 더 즐겨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용성이랑 오메가3하고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서상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서상진입니다. 오늘 김훈성 박사님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듣고 있으면서 야, 서상진 참 무식하다.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무식함을 하나 폭로하겠는데요. 메가도스란 말을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예. 과복용하는 걸 갖다가 메가도스라고 하는군요. 예. 비타민C 식약처 권장량을 보니까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mg이에요. 식약처에서는 하루에 100mg을 이렇게 성인 기준으로 섭취했을 때 결합 조직이나 아니면 항산화 작용이나 아니면 철의 흡수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능성을 인정을 했는데요. 보니까 메가도스를 한다는 얘기는 오늘 김은성 사장님이 강의해 주신 것처럼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부분에서 아주 그냥
그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메가도스, 예, 메가도스법을 하지 않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전에 비타민 C 예찬론자도 제가 한 명 있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김은성 사장님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갔고요. 마지막으로 그 대학교 동기 중에 항암 치료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 해모임을 권해보려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상진아 나 해모임 먹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권유를 해서 해모임을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진아 나 해모임하고 비타민 C는 꼭 챙겨 먹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도 비타민 C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혈액이라든지 뭐 뼈라든지 아까 김은순 사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콜라겐 형성이라든지 뇌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 그 나쁜 산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가도스를 해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예찬론자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비타민 C가 어떻게 보면 꼭 필수 영양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한두 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지영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네, 오늘 김은성 박사님, 아까 안경까지 끼고 계시니까 훨씬 진짜 교수님 같았어요, 교수님. 그래서 오늘 비타민 C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되게 많아요. 이게 6시간 동안 효과가 유지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3시간 동안 쓰이고 뭐 이렇게 아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6시간 이후에 한 번 더 먹는 게 도움이 된다. 그것도 제가 새롭게 알게 됐고, 이 비타민 C가 뇌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노화와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알게 됐어요. 너무 좋은 정보들 주셔서 감사하고, 저 발포 비타민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기에는 굳이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되는 나트륨까지 들어있어서 이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 예전에 먹을 때 이렇게 녹아 내려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자주 유일하게 제가 먹었던 비타민이 발포 비타민이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것도 이런 게 들어있었구나 하는 것도 새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 소비자 중에서 한 분도 그분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분은 비타민 C 메가 저희 거를 하루에 5개씩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제가 사실 뭐 많이 먹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2,000짜리를 왜 5개씩 먹냐 그랬더니 본인이 예전에 무슨 어디 TV에서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너무 저렴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잘 추천하지 않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무조건 비타민 C는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좀 몸도 뭐가 어디가 안 좋아서 이번에 코로나 때 백신도 못 맞았다고 하시더라고. 기저질환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5개씩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 듣고도 비타민 C가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챙겨 먹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질병에는 비타민 C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비타민 C를 제일 처음에 제가 위가 약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공복에 먹었었거든요. 철분제를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또 철분도 공복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C 메가 2,000을 공복에 먹어도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내 위가 약한지 안 약한지를 모르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괜찮았고, 비타민 C가 철분이랑도 짝꿍이 되고 해모임이랑도 짝꿍이 되고 콜라겐이랑도 짝꿍이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진짜 비타민 C는 모든 영양소와 진짜 최고의 짝꿍이구나. 짝꿍이 되는구나. 비타민 C가 같이 붙으면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이 더 잘 시너지 효과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는 매일 아까 김은석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타민을 물에 태워서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비타민이랑 유산균이랑 파인자임을 2개씩 해서 해양 심층수에 태워서 늘 먹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인스타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를 얼마 만에 마셔야 되냐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놔두면 이게 산화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당연히 괜찮다 생각하고 괜찮을 거라고는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오늘 비타민C 이야기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들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산화가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어떤 분은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비타민 C가 물에 약하다. 이렇게 물에 녹는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막 씻어내면은 비타민 C가 물에 녹아서 씻겨서 내려가거든요. 그게 내려가는 거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에 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에 태웠을 때 그 물 속에 그 비타민 C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파괴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뚜껑 열고 닫고 할 때 산화는 돼요. 그런데 애터미 비타민 C는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콜마 본사에 이제 우리 고객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주실 수 있는 팀장님이 계신데 그 팀장님이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애터미 비타민 C는 특별한 기술로 열과 산을 강하게 만들어졌다. 물론 애터미 유산균도 마찬가지고요. 유산균이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열과 산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파괴돼요. 싸구려 비타민 C, 싸구려 유산균은 아무리 먹어도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위장 안에서 우리가 36.5도고 또 윗속에 산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다 파괴돼 버리거든요. 근데 애터미 비타민 C는 그리고 유산균은 열과 산에 강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둬도 안심할 수 있고 웬만해서는 파괴되지 않고 충분히 흡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타민 C를 태웠을 때는 산화되는 속도가 좀 느릴 거예요. 특히 만약에 비타민 C 500mg짜리를 사용하신다면은 거기에 이제 울금이라든지 이렇게 산화 방지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산화가 이제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안에 드시는 거는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해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타민 C가 이렇게 열과 산에 이렇게 약한데 그것을 특별히 보완해서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으면 잔병 치레를 안 한다라는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많은 정보 열심히 연구하셔서 발표하신 우리 김은성 사장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쳐도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우리 센터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준비. 야! 시작!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매일 가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